특히 마약을 복용한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고 이성을 잃은 눈빛으로 저희한테 달려듭니다. 심지어 저희 팀원과 경찰관까지 치고 도주한 범인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마약 운반책을 검거하다가 외국인 범죄자가 돌덩이로 저희 정강이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안관 이사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도움이 필요한 것 어디든 이라는 명목 하에 도움이 필요한 것 어디든 가고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잡은 외국인 범죄자는 약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의 국적은 태국, 베트남이 제일 많았고요. 캄보디아 외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범죄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90% 이상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았고요. 외국인 범죄자를 잡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인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드림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많은 돈을 벌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분쟁이나 범죄가 발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 체류자 자체를 다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상 지문 등록제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건에 휘말려도 지문 감식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본국으로 도피를 하면 현재 대한민국 상에서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시 사건으로는 3년 전에 뺑소니가 한번 일어났다고 제가 알고 지내는 경찰관분한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페이스북이랑 각종 SNS로 조사를 하고 추적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해당 외국인은 현재 불법 체류자인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검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서비스직에 많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업, 아니면 뭐 식당, 공장, 농장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대포차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서 도주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고, 사고가 나도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도로 위에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늘어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많이 관련이 돼 있고, 태국 현지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복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잡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고요. 외국인 범죄자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범죄에는 경중이 없긴 하지만 가장 큰 범죄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마약 소지라든지 마약 복용, 마약 유통 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대량 발견된 사례가 있고요. 아니면 뭐 도박, 각종 뭐 불법 마사지, 성매매 이런 쪽으로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나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국인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흔히 작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부 고발이 들어오는 이유는 외국인들은 보통 대한민국에 와서 거주를 할 때 단체 생활이나 숙소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뭐 괴롭힘이라든지 싸움, 정치질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밀접한 범죄 첩보를 입수를 해서 현장에 출동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내부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 전 팀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파악을 하면 저희는 관련 기관에 연락해 내부 고발자와 실시간으로 연락하여 검거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포차라든지 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각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를 하고 이동하는 경로에 차량 번호를 특정하면 저희가 추격을 통해서 검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노하우는 기밀인데, 마약 운반책을 검거하는 작전이었는데요. 태국과 베트남 합동을 해서 마약을 운반한다라는 저희 쪽으로 내부 고발 첩보가 들어왔었고, 해당 내부 고발자도 임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 쪽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 범죄 첩보를 입수를 해서 마약 운송책을 검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외국인이어서 힘이 굉장히 셌고 저와 강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들은 저에게 좀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충분히 법조계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범죄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 법률에 관해서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신분이 민간인인지 경찰관인지 공무원인지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범죄에 관련돼서 500여 건 단속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들과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경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놓고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에 돌발 상황을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입니다. 이 외국인 범죄자들은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초반부터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제압을 하는 편이고요.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저희 팀원과 경찰관까지 치고 도주한 범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찰 내에서 수배가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마약 운반책을 검거하다가 외국인 범죄자가 돌덩이로 저희 정강이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을 다행히 했지만 굉장히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원, 출동하시는 경찰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복용한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고 이성을 잃은 눈빛으로 저희한테 달려듭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벡,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쪽 외국인 분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피지컬도 좋고 힘도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압을 하지 않으면 크게 다칩니다.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찰차에 타기 직전 수갑을 차고도 도망가는 범인들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제가 작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서 신원을 특정할 수 없으니 그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끝이라는 걸. 저희는 시민분들의 안전과 저희 팀원의 안전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절대 무리한 추격이나 무리한 검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저희도 검거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무리한 액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신념은 반항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대 제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출동해 주시는 경찰관 분들도 좋게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 같이 협업하는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고 잘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낮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